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 스포츠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방송도 약 3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딱 두 조합으로만 기록해드렸던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정중앙 보시면 이렇게도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좀 증거 자료들 숲TV 놀러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요.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게시글 참고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링크 따가지고 당시 올려드렸던 적중 게시글들 다 올려놨습니다. 요거 좀 들어가시면은 당시 올렸던 그 날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기록들을 기록했는지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달렸던 댓글들까지도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요거 한번 지표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긴 없지만 한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제 요번 달이었죠. 5월에 이제 우리가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달성을 해가지고, 야간 구간에서 초강승부와 강승부와 중강승부, 중승부를 단 6일 만에 모두 다 또 적중해주게 된 그런 기록 하나 더 추가해드렸습니다. 승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가입하시자마자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짧게 뭐 이렇게 주 단위나 아니면 뭐 월 단위 또는 뭐 일 단위도 제가 평소에는 판매를 하니까 뭐 일 단위로도 참여해 보실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숲TV 오셔서 별풍선 이렇게 아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후원하시면은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메이저리그 첫 번째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형들 메이저리그를 갖고 왔고요. 제가 어제 메이저리그는 형들한테 최대한 2폴 2조합 위주로 보라고 추천을 드렸고, 최근에 미국 축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외 축구랑 섞었었는데 또 적중입니다. 미국 축구는 이렇게 되면 최근에 5일 중에 4일 적중이고요. 현재 지금 3연승 구간에 올라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미국 축구는 중강 승부를 갈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일본 축구도 있는데 제가 또 일본 축구를 전문으로도 주력으로 다뤄요. 일본 축구도 우리가 5일 중에 지금 4일 적중입니다. 3단계 맞습니다, 형님. 5일 중에 4일 적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본 축구도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승부 성적 같은 경우야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우만 2483님 별풍선 330개 와우 형님 고맙습니다. 또 이번 주 승부도 한번 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피츠버그랑 신시내티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형님 3개 더 형님 추가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승부주가 껴있는 구간이라서 웬만하면은 뭐 끝자리는 떼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승부주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미치 켈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이 선수 1승 5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메이저리그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미치 켈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피츠버그에서 한때는 어떻게 본다면 1선발로서 활약을 좀 해줬고 지금도 어떻게 본다면 스킨스 다음으로는 던질 수 있는 최고의 투수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이번 시즌 딱 들으시자마자 느끼시겠지만 패수가 좀 많아요. 1승 5패이기 때문에 패수가 좀 많고 방어율도 4점대로 평소보다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미치 켈러의 강점은 제구를 기반한 피칭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래도 원정 경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지난 시즌도 근소하게나마 원정 경기가 더 좋았는데 다만 미치 켈러가 홈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약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좀 유독 홈 경기에서 많이 약합니다. 방어율이 무려 5점대, 원정 경기가 2점대인 만큼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홈 경기에서 장타를 좀 많이 맞아요. 피츠버그 홈구장이 그렇게 타자 친화적인 구주장 아니긴 한데 폴 스킨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치 켈러나 둘 다 홈 경기에 조금 이렇게 부진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피츠버그의 1, 2 선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경기 이제 뉴욕 매치 상대로도 미치 켈러가 7이닝 동안 이제 2실점을 했는데 이
무실점 동안 역시나 또 피홈런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치 켈러가 이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구종 지표를 놓고 봤을 때도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치 켈러가 지금 안정감이 있는 투수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신시 선발 투수 닉 로돌로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되겠는데 뭐 로돌로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신시내티 홈구장 자체가 너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시내티 이제 선발 투수들이 홈 경기에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원정 경기 때 좀 잘 던지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닉 로돌로입니다. 이 얘가 이제 홈구장에서 신시 홈구장에서 방어율이 6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오늘 홈 선발 투수, 원정 선발 투수가 한 명은 홈에서 굉장히 못 던지는 투수, 한 명은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가 또 올라오는 그런 좀 미스매치한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선발 라인에서는 제가 신시내티 쪽으로 한번 편을 들어주고 싶고요. 또 이제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나름 그래도 이번 시즌 초중반에는 이제 불펜의 좋은 힘으로 게임을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피츠버그의 부진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펜입니다. 불펜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얘네들이 그래도 필승조는 괜찮다라고 보는 편이긴 하죠. 이제 베드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까지도 최근 흔들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치 켈러가 최근에 보면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거는 신시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겠고요. 다만 늘 피츠버그 홈구장에서는 변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2.5 구간 프랜승이라고 한다면 피츠버그 프랜승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언더봐도 8.5점이라고 한다면 좀 높다란 생각이에요. 언더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승에다가 피츠버그 프랜승 언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일반 승과 핸디캡 라인이 모두 들어올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언더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굳이 하나만 딱 꼽자면 신시 꼽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은 마이애미랑 시카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1633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와우 형님도 가능합니다. 네, 200개 더 추가 후원하시고 연장하셔도 됩니다. 우리 23살 형님도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우리 또 고맙습니다 다들. 자, 다음은 마이애미와 그리고 시카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리즈에서 이제 시카고 더비가 있었잖아요. 시카고 컵스랑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더비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컵스 마헨으로 꿀 빠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달달하게 잘 들어왔던 컵스 마헨 행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제가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카브레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컵스 오늘 브라운입니다. 3승 3패와 방어율은 4.7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컵스 선발 먼저 봅시다. 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얘가 제구 위주의 피칭을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훨씬 더 잘 던집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7점대고 원정 경기, 그러니까 오늘 원정 경기죠.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돼요. 그게 전반적으로 돈을 넓게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선수의 또 최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낮은 EP 장타율, 이게 굉장히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문제점은 이 선수도 아직까지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이닝을 채워줄 수는 없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자 출루율이 좀 많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나 워싱턴이나 굳이 한 팀 더 꼽자고 한다면 약팀 중에서 피츠버그 요런 팀들은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득점권 타선에서 몰아치는 힘이 좀 없지 않아 있는 팀들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마이애미가 원정 경기가 아니라 홈 경기에서는 이렇게 몰아치는 타선의 힘이 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원정 경기에서 잘 던지는 건 맞지만 벤 브라운이 긴 이닝을 던질 수 없다라는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몰아치는 득점권 어떤 타율들 이런 부분 좀 계산해 보았을 때 벤 브라운이 오늘 경기 또 원정 경기에서 잘 던질 거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불펜 같은 경우에도 시카고 컵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오늘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타선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가 조금은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 선발 투수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은 피장타, 거의 한 5할대 가까이가 되고 여기에다가 그 피홈런 리스크를 또 함께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한데 문제는 최근에 그 시카고 컵스의 어떤 그런 경기력들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장타가 엄청 잘 나오는 느낌은 일단 아닙니다. 특히나 홈런적인 비중에서도 이 팀이 거의 시즌 초반에는
홈런 비중 자체가 리그 최상위권 1위부터 5위까지 안에 매번 들어갔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리그 하위권까지 밀려있어요. 그만큼 사실 상성 자체도 그렇게 뛰어나진 못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카브레라도 많은 이닝을 던지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 선수도 이제 불안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투수긴 한데 어쨌든 마이애미가 최근에 불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상위권까지 지금 상승해서 올라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다가 어쨌든 프랜승을 2.5점을 받는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객관적으로 시카고 컵스보다는 마이애미 프랜승을 좀 컨택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선발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빠따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빠따로만 놓고 봤을 때 홈과 원정이 빠따, 마이애미 어떤 그런 집중도가 더 빛나지 않을까. 지금 시카고 컵스가 생각보다 장타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애미 프랜승 쪽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강심장이신 분들은 뭐 역배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언더바는 당연하게도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918형님도 바로 확인되셨고요. 우리 기기파민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 나눠서 후원하시고 확인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표 보내드리고 바로 갈게요. 자, 다음은 보스턴과 뉴욕 매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스턴 선발 투수가 도빈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3.9점대. 아마 도빈스는 형들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선수였을 것 같고요. 매치 선발 투수는 센가입니다. 4승 2패,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번 시즌에 야마모토도 그렇고 센가도 그렇고 이제 뭐 스가노도 지금 생각 외로 너무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죠? 조금만 더 이제 사사키만 잘해주면 이제 일본 투수들이 또 굉장히 지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사사키가 좀 아쉽고 아무튼 오늘 보스턴 선발 투수 헌터 도빈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든 지표가 웬만하면 다 안정적입니다. 딱히 그렇게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굳이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 이게 피장 타율이 평균치보다 좀 높다라는 거, 거의 4할 때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요거 하나 제외하고 나서는 웬만한 이제 그 세이버 매트릭스 기준 웬만한 세부 지표들이 전부 다 훌륭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볼 유도도 상당히 잘 되는 유형이고요. 또 생각보다 이 선수가 이닝도 꽤 잘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직전 경기도 보시면 이제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5이닝 동안 5실점,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디트로이트의 장타값이 너무 좋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의 문제점이 이런 장타값이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요거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그렇게 뭐 불안한 지표는 사실 지금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매치 선발 투수 오늘 센가 코다이가 또 선발 등판하는데 센가 코다이는 지금 지적할 게 없어요. 뭐 특히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POPS가 5할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피장 타율도 3할 때고요. 득점권 피안 타율은 1할이 안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모든 구종의 피안 타율, 특히나 이 선수의 결정 구조, 그 이제 우리가 고스트 포크볼이라고 해외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령 포크볼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뭐 피안 타율도 뭐 7푼대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센가 코다이는 오늘도 좀 안정적인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센가 코다이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이닝이 지금 2팅이 잘 안 되고 있죠. 뭐 평균적으로 5이닝, 정말 많이 먹어봐야 이제 뭐 6이닝 정도. 직전 피츠버거전에서도 6이닝을 못 채우고 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닝을 던지는 선수가 또 아니다 보니까 매치였던 불펜들이 좀 빨리 오늘 또 이제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치 불펜이 지금 최상위권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건 매치 승 한번 컨택해 보도록 하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빈스가 장타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관리를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경기 도빈스가 뜬금없이 호투를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전 디트로이트한테 박살났던 이유도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줬었고 오늘 홈 경기라고 한다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불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스턴은 리그 하위권 수준, 그리고 매치는 극상위권, 최상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치 승 보면서 언더. 자, 다음은 시카고 화사기랑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들 프리뷰가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좀 어떤 분들한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이버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프리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지표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제가 프리뷰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12경기 중에서 그래도 버릴 경기 2경기 버리고 10경기 중에서
그래도 가져갈 만한 경기가 한 4경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경기 중에 한 6경기는 버리시면 됩니다. 잘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좀 잘 걸러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니모권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4경기 이외에는 컨택을 안 했어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모권님도 데이터 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화이트삭스랑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삭 선발 투수가 오늘 데이비스 마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은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시애틀 선발 투수가 루이스 카스티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3승 3패, 방어율은 3.6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구간 자체는 화이트삭스를 제가 가끔 들고 갑니다. 정말 가끔 들고 가는 구간들이 있는데 일단 조건이 딱 2개가 붙어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홈 경기여야 됩니다. 화이트삭스가 그래도 사고 치는 구간의 대부분은 홈 경기에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 팀도 마운드가 붕괴가 된 팀이기 때문에 타선으로 게임을 끌고 와야 되는데 가끔씩 홈 경기에서 좀 잘 던지는 투수가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런 경기를 제가 좀 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기가 바로 요 경기다. 두 가지가 다 겹치죠. 일단 화삭 오늘 홈 구장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데이비스 마틴 화삭 선발 투수가 홈 경기에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득점권 피한 타율이 1할 때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홈 한정이건 간에 그런 걸 이제 막론하고 상당히 좋은 지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이 선수도 문제점은 이제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 선수가 생각보다 포심 이제 의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시애틀을 상대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포심 많이 안 던지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선수는 또 이닝까지 먹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초반에 털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적다라고 보겠고 화이트삭스가 그리고 또 생각보다요. 불펜이 지금 꽤 잘 돌아갑니다. 얘들이 필승조랑 그 다음에 이제 중패전조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정말 많이 커요. 왜냐면 얘들은 필승조가 거의 선발급으로 뛸 수 있는 자원들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화이트삭스의 필승조 한정에서 리그 30개 구단 중에 최근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불펜 상위권입니다. 무려 3위에 올라가요. 3위에. 그만큼 얘네들 지금 필승조 라인이 좀 잘 돌아간다라는 거. 나름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을 때 필승조가 돌아갈 수 있는 확률까지 생각해보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 루이스 카스티오는 제가 이제 시애틀 같은 팀 오늘 제가 시애틀 역배도 잡아드렸죠. 샌디에고랑 경기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애틀의 마운드가 원정 경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상대팀의 홈 타격 기복이 타선 기복이 좀 클 때 이럴 때 시애틀 역배를 좀 잘 보고 오늘도 잡아드린 거였는데 사실 화삭이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많이 못 칩니다. 홈 경기에서 타격 비율이 생각보다 우르크가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 루이스 카스티오의 원정 성적이 지금 이번 시즌 방어율이 6점대입니다. 홈 경기가 2점대밖에 안 돼요. 시애틀의 대부분의 선발 투수들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가장 큰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선발만 놓고 봤을 때 홈과 원정의 상성을 생각해보면 화삭 선발 투수 마틴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 한번 해보고 저는 이거는 화삭 프랜승 한번 컨택해보겠습니다. 역배까지는 조금 이제 강심장이신 분들만 가져가시고 전 요거 프랜승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언더오바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루이스 카스티오가 잘 던질 가능성도 열어는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8.5기도 하고 그 다음은 미러키랑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랜승 잡아드리는 것들은 웬만하면 프랜승만 가시고요. 제가 아예 대놓고 형들한테 역배 한번 가보셔도 된다 라고 하는 경기들은 그냥 역배 가시면 됩니다. 오늘 기억나실 거예요. NBA 덴버랑 오클라호마 경기 제가 형들한테 정말 장담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덴버 프랜승을 베팅하는 건 잘못된 베팅이다. 가실 거면 차라리 역배를 가는 게 맞고 오늘 같은 오클라호마 덴버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20점 차 이상으로 덴버를 이길 경기다. 아예 대놓고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역배가 아예 좋아 보이는 구간들이 종종 있어요. 다음부터 미러키랑 이제 볼티모어 구간인데 요거 형들은 오바 찍고 볼게요. 미러키 선발 투수가 퀸 프리스터 이 선수도 장타감 높은 선수고요. 볼티모어의 딘 크레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선발로서의 자격 요건이 없는 선수입니다. 장타 부문에 대한 모든 지표가 다 불안해요. 이거는 좀 갈 수가 없는 선수가 아닐까. 특히나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더더욱 컨택할 수가 없다란 점에서 그냥 오버 하나만 찍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러키도 그렇고 볼티모어도 그렇고 둘 다
자체가 어느 정도 또 장타값이 나와주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볼티모어는 최근에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그 감독까지 잘렸습니다. 감독까지 잘리면서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팀을 고를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다. 차라리 오버 하나 찍고 보시거나 아니면 미러키 쪽 컨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인트루이스랑 디트로이트 경기. 이게 형들 지난 시즌 같았으면은 제 승부제로입니다. 늘 제가 세인트루이스 홈구장에서 선발 등판하는 소니 그레이는 항상 승부 아니면 금액업을 무조건 들고 갔어. 그만큼 상당히 홈 경기에서 힘이 좋은 그런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소니 그레이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높은 방어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홈 경기입니다. 이 선수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방어율 자체는 더 낮아요. 3점대고 원정 경기에서 6점대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거 제외한 모든 지표가 홈 경기에서 다 약해요.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바로 피장타입니다. 특히나 이 피홈런 리스크. 이 선수가 지금 경기당 거의 2개에 가까울 정도의 홈런을 맞고 있는데 제가 지난 경기 때 소니 그레이 프리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의 문제점은 자꾸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의 선수가 지금 소니 그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바로 구종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어쨌든 구종 분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살펴보니까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지금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니 그레이의 힘은 제구고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건 분명히 맞긴 하지만 이 어떤 투수의 근간이 되어야 될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구종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좋게 컨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트 선발 투수가 오늘 몬테로가 지금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몬테로도 그때 제가 프리뷰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장타가 너무 높아요. 이 선수도 원정 경기 가면은 피장타가 5할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가 그래도 최근에 타선값이 꽤 괜찮거든요. 나름 그래도 승리를 위한 득점, 결승 타점들을 꽤 잘 가져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인트 일반승 정도만 한번 컨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전 세인트루이스 일반승만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바, 그 다음에 2.5 구간은 디트로이트 프랜승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디 경기였더라? 어디 경기하면서 디트로이트가 지금 장타값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얘네 지금 홈런 비중이 최근 일주일 경기 동안 리그 최상위, 지금 현재 4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홈런도 심심치 않게 지금 잘 때려내고 있는 게 바로 디트로이트라는 팀이다라는 점에서 소니 그레이가 어쩌면 오늘 홈런을 역시나 허용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주자를 얼마나 쌓아놓고 맞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승은 좋아 보이나 다소 좀 조심하셔라. 아시겠죠? 자, 다음은 콜로라도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경기가 이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콜로 선발 투수가 오늘 카이 프리랜드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원래 형들 프리랜드가 프리랜드도 은근 네임드잖아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원래 프리랜드가 홈 경기를 더 잘 던졌어요. 원래 쿠어스필드 그 선발 투수들은 홈 경기를 쿠어스필드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홈 경기를 못 던진 선수들이 많은데 프리랜드가 23년도까지만 해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졌어. 그래서 제가 좀 얘는 희한한 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즌에는 홈 경기에서 너무 약합니다. 지금 홈 경기 한정 프리랜드의 방어율이 10점대예요. 10점대. 이 선수의 평균 이번 시즌 지표가 0승 6패 방어율 6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10점대까지 많이 치솟는 현재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홈 경기 POPS가 이제 1이 넘어가는데 제가 보통 POPS 1 넘어가는 투수들은 아예 컨택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반대 찍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불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하위권으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선수 지금 이닝 히팅도 안 되죠. 피장타율도 5할대로 너무 높죠. 프리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가슴이라는 거죠. 이제 득점권의 주자가 출루되어 있을 때 로케이션이 조금 바뀝니다. 다소 조금 직선 구종보다는 변화구 위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카운트를 불리게 하다가 쳐맞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보면은 총 5경기 동안 득점권 피안타율이
깨작깨작 계속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지금 문제점은 상당히 너무나도 많다. 오늘 쿠어스 필드에서 견뎌내기 좀 어려운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라 선발 투수 오늘 크리스토퍼 산체스 선발 등판하는데 4승 1패, 방어율 2.9점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 시점 필라델피아가 원정 경기에서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수입니다. 지금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원정 경기 방어율이 더 좋아요. 1점대밖에 안 되는데 이 선수의 강점은 싱커의 각도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도 그렇게 몰리는 볼들이 없어요. 그래서 터지는 볼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원정 경기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볼 유도 능력도 필라델피아 내에서 판타스틱 4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 수준이 있고 이렇게 콜로라도처럼 다소 이제 뜬공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 그런 투수들의 무덤인 이런 구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투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아닐까 싶네요.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마인승 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뭐 오바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와 캔자스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치열한 경기가 될 거라고 봐요. 샌프 선발 투수가 로비레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이번 시즌 무려 6승 0패입니다. 방어율 3점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비레이 선수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싸이영 출신입니다. 싸이영 출신인 만큼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최강점은 9위예요. 9위. 9위 값이 뒤집니다. 전반적으로 포심 기반의 피칭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도 이제 시애틀을 거쳐온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포심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훌륭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부빅입니다. 4승 2패 방어율 1.6점대. 현 시점 캔자스에서 어떻게 본다면 낼 수 있는 최고의 선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지난 시즌에는 이제 뭐 라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걔 누구냐? 어제 선발 등판한 캔자스 선발 투수. 아무튼 뭐 좋은 선발들 많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원정 경기에서 가장 안정감을 띌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부빅이다. 크리스 부빅은 또 좋은 게 이닝 히팅도 돼요. 이닝을 잘 먹기 때문에 캔자스가 좋아하는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오늘 경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로베레이가 홈 경기를 잘 던집니다. 지금 이번 시즌 이 선수도 9위 몰빵 투수이기 때문에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돼요. 그만큼 로베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9위 값의 최고치를 홈 경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POPS가 5할 때밖에 안 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타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안정감 있는 투수는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 시점 이번 지금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총 30개 구단이잖아요. 이번 시즌 전체 통틀어서 불펜 현재 1위, 모든 불펜 지표 1위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불펜의 안정감도 가장 좋은 팀이 지금 샌프란시스코다라는 거. 가장 큰 차이는 여기입니다. 타격이죠, 타격. 지금 캔자스시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원정 경기는 컨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캔자스는 어떤 경기 가야 되냐면 제가 어제 그 형들한테 이거 제가 최근에 승 1무 잘 잡는다고 1햄무 잘 잡는다고 세인트루이스랑 경기 때 제가 요거 캔자스 승에다가 언더 승 1무 들었는데 그거 다 싹 다 들어왔거든. 그 경기처럼 캔자스는 홈 경기 때 가시면 돼요. 홈 경기 때 마운드 좋을 때 그때 언더나 일반 승이나 승 1무나 이렇게 가는 거지. 얘들 지금 타격 지표가 리그 29위거든요. 웬만한 건 다 꼴찌입니다. 그만큼 캔자스의 원정 경기는 또 타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웬만하면 원정 캔자스를 컨택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샘프가 배당이 오늘 잘 떨어진 경기라고 봐요. 샘프 승,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어쩌면 고배당 쓰실 분들은 샘프 1 마헨도 나름 괜찮다고 봐요. 이게 샌프란시스코는 진짜 홈 경기 마인 가면 속 뒤집어지는 팀이긴 한데 지금 캔자스의 타선 정도면 어쩌면 마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캔자스도 만약에 오늘 경기 부빅이 레이 상대로 살짝이라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필승조를 못 꺼내들겠죠. 캔자스 입장에서도. 자, 그 다음은 애슬레틱스 그리고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슬레틱스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쨌든 조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평균 회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는 애슬레틱스를 제가 최근에 웬만하면은 뭐 주력으로도 잘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애슬레틱스가 오클랜드잖아요. 지난 시즌까지. 근데 오클랜드가 꼭 연승 구간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이번 시즌이야. 뭐 유망주들이 막 뭉쳐가지고 와 얘가 잘 나가네, 쟤가 잘 나가네. 이번 시즌 뭐 진짜 유망주 최고의 팀이네. 뭐 그다음에 가을 야구 가겠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마운드 타선 다 붕괴됐을 때, 그때도 보면은 오클랜드가 연승할 때가 꼭 있었어. 근데 그리고 연승을 꼭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쭉 연패였단 말이지. 결국에는 애슬레틱스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타선 밸런스나 마운드 밸런스나 다 안 좋습니다.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되는 애슬레틱스의 이 선수 같은 여기 긴이라 돼 있는데 발음대로 읽으면 진입니다. 진. 1승 1패, 방울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선수의 문제점은 주자 출루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WHIP랑 그 다음에 그 에로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높은 선수는 제가 웬만하면 잘 컨택을 안 하긴 하는데, 이 선수가 경기당 홈런도 지금 3개씩 맞고 있거든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 3런이나 아니면 말루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는 선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컨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컨택이 안 되는 선수고, 에인절스 선발 투수 오늘 소리아노가 에인절스 선발 투수들 중에서 원정 경기를 가장 잘 던진 선수거든요. 이번 시즌만 놓고 봐도 2승 4패, 방어율은 3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1.9점대, 홈 경기가 6점대예요. 그만큼 소리아노가 원정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장타를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에 오늘 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타를 많이 맞는 유형이고,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는 이제 유형의 선수인 거고, 그다음 소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장타 허용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선수라는 거. 홈런도 잘 안 맞아요. 소리아노는 평균 이닝도 6이닝 먹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요거는 뭐 선발 마운드 안정감부터가 이미 에인절스가 낫지 않을까. 근데 타격 지표가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여기는 애슬레틱스는 아무래도 최근에 쌓아왔던 타격 지표가 너무 훌륭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반대로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그 하위권에 대부분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크라고 해서 이게 평균 타격 이제 지표가 얼마나 좋으냐는 건데, 이게 하위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맞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에인절스 역배 볼게요. 프렌에다가 언더바는 컨택을 안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9.5기 때문에 언더를 찍어 놓긴 했어요. 둘 다 타격이 좀 불안할 거라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이 홈런을 맞긴 할 텐데, 이 홈런이 과연 이제 뭐 투런일지 쓰리런일지 말르런일지 이게 전혀 이제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요거는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더바는. 자, 마지막으로 다저스랑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저스 경기력에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가 오늘 경기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위 타선이죠. 오늘 하위 타선에서 안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1, 2, 3번, 많게는 4번이었나요? 4번까지 나왔고, 그 밑에 하위 타선 지금 얘들 오늘 안타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다저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너무나도 상위 타선 위주로 이제 타선이 돌아간다라는 것과 하위 타선이 부진했을 때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다라는 거. 그게 지금 다저스의 가장 큰 문제겠고, 추가적으로 다저스가 최근에 또 불펜도 상당히 좀 불안하고, 뭐 마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안정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저스의 지금 뭐 이 투타 밸런스가 좀 붕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될 랜던 넥, 이 선수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나 피홈런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는 그 형태의 그런 유형이고, 특히나 이 선수가 조금 더 불안한 게 홈 경기에서 자꾸 이제 뜬공비율이 너무 높아요. 뭐 방울 같은 경우에도 무려 7점대 홈 경기에서 기록해주고 있고, POPS가 무려 9할대가 넘어가는 홈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놓고 봐도 2승 1패 방울 6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감 있는 선수는 아닌 랜던 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오늘 애리조나 선발 투수 그 브랜든 팟, 제가 이번 시즌 좀 이제 참 맛있게 잘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브랜든 팟의 지금 원정 성적이 진짜 너무 좋지 못하거든요. 브랜든 팟이 원래도 원정 성적이 조금 불안한 편이긴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브랜든 팟이 한번 잘했던 구간도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브랜든 팟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구종에 대한 로케이션이 굉장히 불안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카운트로 쌓아나가야 될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구종값이 1점대밖에 안 나오는데, 이 선수가 쓰는 결정구 값이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카운트를 쌓아나가지 못하지만 카운트만 쌓이면은 어쨌든 삼진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다만 다저스라는 팀은 애초에 풀 카운트에서 승부를 보는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초장의 카운트를 쌓아나갈 때 방망이를 돌리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브랜든 팟에 대한 문제가 분명 크다라고 보겠고요. 브랜든 팟이 홈 경기 방어율 1점입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6점입니다. 그만큼 어디가 문제냐?
원정에서 홈런을 많이 맞습니다. POPS가 1이 넘어가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수 컨택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 다 오늘 뭐 둘 다 선발 투수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불펜 싸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쪽 다 아주 놀랍게도 9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또 불펜들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게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가 LA 더비에서 스윕을 당하고 또 홈 경기에서 애리조나를 상대를 한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다저스 쪽으로 컨택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애리조나 형들 걔가 지금 없잖아요. 걔 이름 뭐였죠 형들? 4번 타자? 이 형들한테 말해주려고 아까 이름도 보고 왔는데 그 왜 존나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다저스 스타디움에만 오면 애리조나 작년까지 4번 타자 했던 애인데 걔가 지금 컵스 갔나 그럴 거예요. 캐롤인가? 캐롤 아닌데? 그 4번 타자. 하여튼 걔가 그 다저스 홈 경기에서 진짜 뒤집니다. 진짜 게임을 뛰었다 하면은 2루타, 3루타 홈런을 때리고 시작하는 애인데 지금 걔가 애리조나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오늘 다저스의 어떤 뭐 타선 상성도 충분히 워커 우리 K 형님 이따 저 퀵 변형 드릴게요. 워커입니다. 워커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충분히 오늘 이 경기 다저스가 컨택 가능하다라는 생각. 다저스 승에다가 마헨 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커가 어디 있죠? 휴스턴 있나요? 휴스턴이냐 컵스냐? 아무튼 어디로 갔죠 지금 얘가.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오늘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다저스 승에다가 마헨 승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오늘 좋아 보이는 총 10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물론 이제 어제처럼 전체적인 분석이 다 잘 들어오는 날에는 뭐 형들이 잘 골라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또 이게 분석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유료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데이터표와 유료 데이터표의 좀 차이는 분명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뭐 데이터 조금 더 이렇게 좀 가공되어 있는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현재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영상은 빠르게 올려드리겠고요. 우리 숲TV 형님들도 지금 전체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전체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좋은 거 잘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